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19.5% 인상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률이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으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5% 인상률을 철회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한방제약기업 함소화제약이 익산 제3산업단지에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80여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해외 수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익산시 내 어린이 전문 병원과 여성 클리닉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중고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타게 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조례 제정과 정부 협의,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의 승마 기술을 가리는 제2회 익산 전국승마대회가 지난 12일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열려 오는 18일까지 열전을 벌입니다.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와 전북 유소년 승마대회도 개최돼 익산이 승마의 고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지방의회마다 내년 의정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정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인상률 19.5%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의정비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으면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5% 인상률에서 한 발 물러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현재 익산시의원이 받는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612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쳐 모두 3,932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의정비 인상률은 19.5%. 익산시의회는 물가 상승 등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월정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2.8%에서 0.9% 사이로 의정비를 인상했던 만큼 이번 인상률이 무리는 아니라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높은 인상률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익산시의회 의정비 인상은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의정비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보다 높으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내에서는 김제와 순창이 의정비 인상률을 25%로 정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절차라는 게 복잡해요 좀. 공무원 인상 그 범위 안에 서면은 할 필요가 없죠. 반면 군산시의회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습니다. 월정수당 2,648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 등 연간 의정비 3,968만 원을 기준으로 당초 요구한 의정비 인상률은 5%. 오는 2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과 마찬가지로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1.4% 보수 인상률 내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정비,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충분한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부정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목재 펠릿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 대신 수소 전소 터빈을 활용한 발전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한국중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와 무탄소 청정에너지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 행정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사업 부지 제공과 발전소 운영, 청정에너지 생산을,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소 전소터빈 기술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오는 2028년 실증 운전을 목표로
비응도동에 22메가와트급의 발전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국제학교 유치가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지에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 논란이 일자 기존에 확정된 중학교 부지 인근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로 하고 내년에 전문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익산 함열에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이닝센터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익산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마이닝센터에서 담당하던 광선 안전교육이 강원도 태백의 광산안전센터로 이전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광업 전문 인력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강원도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늘 마이닝센터를 찾아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정치권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마이닝센터 기능 유지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마이닝센터는 석재산업 지원과 전문 인력 교육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익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한방제약기업 함소아제약이 익산 제3산업단지에 제조공장을 건립했습니다. 80여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해외 수출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면역 비타민과 뼈 건강 영양제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함소아제약. 함소아제약이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 2만 9천여 평에 500억 원을 들여 새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새 공장은 지난 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해 1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함소아제약은 이곳에서 8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곳 공장은 FDA 인증을 받은 자동화 생산 라인과 전처리, 포장 설비를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완제품 해외 수출이 가능해져 판매 시장이 해외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함소아제약은 앞으로 해외 수출을 위한 생산 라인과 공장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2개의 생산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인이 국내에 현재 있고요.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오게 되면 총 8개 설비가 가동됩니다. 그리고 추가 건축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소아제약의 모기업인 함소아는 익산시 신동에 지상 4층 규모 어린이 전문 병원을 건립하기로 한 데 이어 여성 클리닉과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함소아제약의 공장과 의료시설을 통해 글로벌 한방의료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소아제약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함소아가 더 무럭무럭 자라서 함소아그룹이 익산시대를 열 수 있게끔 저희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익산을 토대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를 만드는 데 저희도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공장에 이어 익산의 의료기관 설치 계획을 밝힌 함소아제약. 익산시가 함소아제약을 통해 글로벌 한방의료기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후원 물품이 지난달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들어온 후원 물품은 약 920여 개입니다. 이는 8월에 비해 10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복지센터는 해당 물품을 저소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KTX 호남 고속철도의 직선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수웅 의원은 한국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TX 호남 고속철도 천안 아산과 공주역 구간을 직선화하기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구간이 직선화되면 운행시간 단축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해마다 510억 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익산 어양동 어린이공원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익산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말벌에 쏘여 사망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숨진 A씨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63살 A씨는 익산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홀로 벌초 작업을 하던 중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군산시가 중고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타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선 8기 강임준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의미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중고생의 시내버스 요금은 1,250원.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고생 무상교통을 시행합니다. 학생 1명당 한 달 20일, 하루 2차례의 버스 사용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고등학교까지가 무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 학생의 부담은 덜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교통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 7월부터 고등학생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중학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고생 15,000여 명이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한 해 들어가는 예산은 4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내년 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내년 7월부터 7,600명의 고등학생이 시내버스 무상요금 혜택을 보게 되고 2024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15,600명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며 내년 1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부장 사업 협의 통과 후 무상교통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시는 무상교통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교통카드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무상교통 대상을 중고생에서 경제적 약자인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도 버스비 교통을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가 시내버스 만성적인 적자 그리고 등하굣길의 교통의 혼잡,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르신들까지 무상교통을 해주시면 군산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시내버스 적자폭도 좀 줄일 수 있겠고 대중교통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보편적 교육복지가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지만 전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도의원을 찾아가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도의원은 강 시장 측근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경찰은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유튜브에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견을 통보받은 교사가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교장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경징계 의견을 내렸지만 현재 재심의 상태라며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은 해당 교사가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교권 침해를 신고하겠냐며 도교육청의 징계 방침을 지적했습니다. 익산시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통해 보내진 스미싱 문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시 협조를 받아 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로그 기록만 10만 건이 넘는 데다 해외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돼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의심되는 로그 기록을 분석해 접속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쯤
익산시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다량의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전국에 발송됐습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전북대 교수가 외국 회사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A 교수의 가족이 참여한 회사들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뒤 7,000배의 수익을 챙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교수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태국계 회사에 720억 원가량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해당 교수가 가족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고 논문 대필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승마 기술을 가리는 제2회 익산 전국 승마대회가 지난 12일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와 전북 유소년 승마대회도 개최되며 익산시가 승마의 고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용암면 공공승마장. 말탄 기수들이 야외 연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가볍게 말과 호흡을 맞추면서 곳곳에 놓인 장애물들을 확인합니다. 이어지는 장애물 경기에서는 방향을 바꿔가며 재빠르게 장애물을 넘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코치와 선수들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기록이 나오자 관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마침 또 입산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승마 기술을 가리는 제2회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가 지난 12일 공공승마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와 전라북도 유소년 승마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마필 300여 마리와 선수단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장애물과 지구력, 기승능력 등 6종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 2월 건립된 익산 공공승마장은 전국 대회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됐고 지구력 경기가 열리는 금강 억새밭 승마길은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큰 시설에 좋은 승마장에 넓은 마장, 그래서 이런 대회를 나오게 되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서로 연습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험도 됐고, 이와 함께 백제 의상 체험과 연 만들기 등 익산과 농촌마을 홍보를 위한 행사 부스도 설치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전국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에는 익산시 승마협회장기 대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통해 서해안권 승마 거점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 확충으로 관광 활성화를 이끌고 전국적인 승마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잇따라 전국 대회를 개최하며 승마인들의 중심지가 된 익산. 승마 관광의 거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9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6,886명, 해외 유입 7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6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5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56명을 비롯해 익산 154명, 군산 120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일 기준 0.9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야생 뱀이 출몰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월명산 인근 놀이터에서 야생 뱀이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야생뱀은 길이 1.2m로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소방당국은 이를 포획한 뒤 야생에 방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뱀은 동면전 먹이 활동을 위해 가을에 가장 왕성하게 움직인다며 뱀을 마주하게 되면 자리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통신 판매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통신 판매 업체는 21,101곳으로 전년 18,499곳에 비해 14.1%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메인 주소가 없는 업체는 5,625곳으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는 업체는 28.2%에 불과했습니다. 도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청 폐업 업체의 경우 직권으로 말소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도내 9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주와 남원, 김제 등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지원합니다. 내년까지 주택과 공공건물, 상업시설 등 3,500여 곳에 국비 128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보급합니다. 태양광은 10,000여 킬로와트급, 태양열과 지열은 각각 2,000여 킬로와트급 발전 규모로 짓습니다. 도내 서해상에서 최근 5년여간 60건이 넘는 불법 투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받은 해양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도내 서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투기는 61건입니다. 군산 해경이 45건, 부안 해경이 16건이었고 투기 물질은 기름과 폐기물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편성 축제 재전위원회가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폭로와 관련해 김재 씨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재 씨에 따르면 현금을 전달하려고 한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돈의 출처로 지목된 재전위원회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유진우 김재 씨 의원은 김재 씨 의회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지편성 축제 개회식 때 의회 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네려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과 전주를 잇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면 실시간 정보가 제공됩니다. 익산국토청은 오는 17일부터 SNS와 카톡 채널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를 받고 싶으면 익산구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교통사고나 도로공사 정보는 물론 사고 발생 위치와 현장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익산시 의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서 익산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군산시가 서경대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서경대와 화학사고 예측 및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화학사고 사례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수집을 통해 사전 예방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또 지역 내 화학물질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향후 현장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역사광자를 운영합니다. 내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군산의 3.1운동 이야기 강좌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하며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과 성인입니다. 신청과 강좌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근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11월 13일까지 정한순 개인전 들녘의 향기를 개최합니다. 전시는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군산시 옥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아동용 마스크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익산시 시회가 지난 12일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노인 인식과 효행 문화를 제고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1,500여 명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7도, 최고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최저 15도에서 최고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구름이 많으며 최저 15도, 최고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